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한국 화장품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라면도 아니고 화장지도 아닌 화장품이요. 어떤 엄마는 울면서 마지막 박스를 안고 계산대로 달렸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 제품을 찾지 못해 하염없이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저는 윌리엄 브룩스, 올해 68살이 된 은퇴한 학교 생물 교사입니다. 오리건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죠. 40년 넘게 아이들에게 자연의 신비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뒤뜰 정원에서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낙은 손녀 클로이가 놀러 오는 주말이에요. 5살 클로이는 저의 눈동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클로이가 물어볼 때면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곤 하죠. 구름은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비는 어디서 오는지, 바다가 왜 파란색인지, 그때마다 저는 아직 어린 클로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주면서 그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클로이의 얼굴에서 그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려움과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만 볼 수 있었죠. 아토피가 클로이의 작은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팔꿈치와 무릎 뒤쪽에만 작은 발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얼굴까지 퍼져 클로이의 웃음을 앗아갔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긁는 소리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딸 소피와 사위 데이비드는 병원과 처방약에 의존하고 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클로이가 머물고 간 후 베개에 묻은 피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무력감에 휩싸였죠. 생물학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인간의 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제 소중한 손녀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클로이가 가렵고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에 박혀 자꾸만 맴돕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요? 손녀를 위해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어요. 매일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아토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식이요법, 천연치료법, 환경요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절망감 속에서 저는 한 육아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토피로 고통받는 5살 손녀를 둔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도움의 요청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끔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빛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저에게 그 빛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팸 메일과 뉴스레터 사이에서 낯선 이름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스터 브룩스 기억하시나요?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보니 해나 윤이라는 분의 내용이 있었어요. 20년 전 제 생물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는군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해나 윤, 조용하지만 총명했던 한국계 미국인 소녀. 항상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노트를 필기하던 학생이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저희 마을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셨고 해나는 종종 방과 후 그곳에서 일을 돕곤 했습니다. 메일 내용은 우연히 온라인 포럼에서 제가 아토피로 고통받는 손녀에 관해 쓴 글을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글에서 제 이름과 오리건주의 작은 마을이라는 언급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제자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제자가 지금은 피부과 의사라는 우연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떨리는 손으로 저는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답장에는 해나를 기억한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세포생물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다는 추억,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랑스럽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클로이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살인데 얼굴과 팔, 다리의 발진이 심하고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여러 병원과 약을 시도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죠. 혹시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해나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녀는 클로이의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딸 소피의 허락을 받아 클로이의 아토피 상태를 찍은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다음 날 해나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연구 중인 저자극 화장품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아직 미국에서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특히 아시아 피부 타입의 아토피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클로이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헤나의 도움이 실제로 클로이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작은 박스가 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박스 안에는 3가지 제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클렌저, 진정 에센스, 그리고 두꺼운 크림까지. 첨부된 편지에는 헤나의 자세한 사용법 설명이 있었어요.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씻고 에센스로 진정시킨 후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수분을 가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클로이가 놀러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소피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의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에 동의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클로이의 작은 얼굴에 제품을 발라주며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거라도 효과가 있기를. 그날 밤 클로이는 평소보다 덜 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녀의 얼굴은 덜 붉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갖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망을 겪은 후라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헤나가 보내준 제품들을 사용했어요. 클로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 제품을 바르면 아프지 않다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편안한 목소리였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클로이의 뺨에 있던 거친 붉은 패치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 주변에 심했던 부분이 많이 진정된 것 같았어요. 소피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소피는 클로이가 훨씬 덜 긁는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헤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클로이의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헤나의 답장에는 정말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허브와 현대 과학을 결합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병풀 추출물과 센텔라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었죠. 계속 사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2주일이 지난 주말, 클로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아왔고 밤마다 긁던 손톱 자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피부는 매끄럽고 부드러워졌어요. 무엇보다도 클로이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다시 질문을 던지고 웃고 뛰어놀았습니다. 소피는 울먹이며 저를 안았어요. 이 몇 주간의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며 클로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손녀의 웃음을 되찾아준 헤나와 그 제품들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뉴스에서 걱정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산 화장품, 관세 폭탄 적용, 미국 내 공급 차질 예상. 최근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국 제품들의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클로이의 상태가 좋아진 것은 분명히 이 제품 덕분인데 이제 구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피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소피는 이 제품이 떨어지면 클로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걱정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는 즉시 인터넷을 뒤져 같은 제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미 품절 표시가 되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배송이 지연된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로컬 코스메틱 매장도 방문해봤지만 아직 정식으로 미국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는 절망했어요. 클로이가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시 악화되면 어떡하냐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손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요. 그 제품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한국에 가신다는 것이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나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이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사실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리건을 벗어난 적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클로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해나에게 제 계획을 알렸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온다는 말에 대단한 결정이라며 감탄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저의 방문을 돕겠다고 약속했죠.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여권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6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소피는 처음에는 말리려 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도움을 주었어요. 데이비드도 장인어른이 정말 존경스럽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클로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빨리 돌아오라고 했어요. 보고 싶을 거라는 말도 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더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언어의 방송과 표지판들 사이에서 약간 당황했지만 출구에서 해나를 발견했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선생님이 정말 오셨다며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받아들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풍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네온 사인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해나가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인지 물어보며 어떤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게 새롭고 놀랍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도시일 줄은 몰랐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저를 교외에 위치한 작은 화장품 공장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클로이가 사용한 제품들이 만들어진다며 회사 대표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입구에서 흰 가운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후에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조구역에서는 직원들이 세심하게 원료를 측정하고 혼합하고 작은 용기에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김 박사는 모든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해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이 라인은 민감한 피부를 위해 특별히 개발됐다며 연구진 중 절반이 아토피 환자 가족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백색 가운을 입은 연구진들이 현미경과 각종 장비를 통해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죠. 그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픈 손녀를 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팀장님의 딸도 아토피가 있어서 이 제품 개발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클로이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던 무력감, 그리고 이제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준 이 제품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이 제 손녀의 웃음을 되찾아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제 말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다고 말했죠. 그날 오후 저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재배되는 농장도 방문했어요.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청정 지역에서 정성스레 키워지는 약초들을 보며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마음이 담긴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과학,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죠. 농장을 거닐며 저는 클로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제품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을 확인하러 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해나는 저를 연구소의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클로이가 사용하던 제품의 연구 과정과 임상 시험 결과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벽에 걸린 전후 사진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각한 아토피로 고통받던 아이들의 피부가 몇 주 만에 놀랍게 회복된 모습이었죠. 해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진 아이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성분 복합체가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죠. 생물학 교사였던 저는 그 설명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간의 몸이 참 신비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해나는 제 말에 동의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제품은 그저 그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해나의 동료들과 함께했던 대화도 매우 의미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피부 문제 때문에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해 주었죠. 현재 미국 FDA 승인 과정 중이라 정식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특별히 6개월치 제품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밀이라며 목소리를 낮추어 내년 초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말해주었죠.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소한 클로이가 당분간 사용할 제품은 확보했으니 말입니다. 넷째 날, 저는 해나의 안내로 서울의 대학병원 내 아토피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의사들이 어떻게 아토피를 접근하고 치료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통합적 접근법이었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하고 환자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까지 고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의 김 교수는 그들이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부터 바꾸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어요.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메모하며 클로이와 소피에게 알려줄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단순히 제품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해나는 저를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해나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해나의 어머니는 해나가 늘 제 얘기를 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덕분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고 하셨죠.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해나는 때로는 작은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리포트에 써주었던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교사로서의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작은 영향력이 어떻게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해나를 통해 배우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해나는 한국어로 인연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연결,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만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저와 해나의 만남, 그리고 이것이 클로이에게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어요. 인연, 이 작은 단어가 제 여정의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어진 소중한 연결. 20해 전 제가 가르쳤던 조용한 소녀가 오늘날 제 손녀의 웃음을 되찾아 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이제는 마음 한편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곳이었죠. 가방 속에는 클로이를 위한 제품들과 함께 이곳에서 배운 소중한 지혜도 담아갈 것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클로이를 위한 6달치 제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담긴 새로운 희망과 지식이었죠. 해나가 제게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르쳐온 생물학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단순히 제품을 구하러 온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과 사랑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는 단순히 성분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해나는 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클로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니 작은 인형과 함께 아토피 관리를 위한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피와 데이비드 그리고 클로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로이는 달려와 안겼죠.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가 정말 그 제품들을 더 구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6개월치를 가져왔고 내년 초에는 미국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클로이에게 해나가 보낸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인형을 보고 클로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 정말 마법의 나라인지 물었죠.
저는 마법은 아니라고, 그건 사람들이 정성을 담아 만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마을 도서관에서 K-뷰티와 진심의 과학이라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모임을 계획했지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발표에서 저는 클로이의 아토피 이야기부터 한국 방문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통합적 접근법과 정성 어린 제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많은 부모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해나가 알려준 관리법과 조언들을 나누었어요. 이틀 후 지역신문에 화장품을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간 할아버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소피의 친구가 SNS에 이야기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어요. 소피의 도움을 받아 브룩스 선생님의 화장품 여정이라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렸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왔습니다. 영상은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고 댓글은 공감과 격려로 가득했어요.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가능한 많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 박사가 보낸 이메일에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 출시 때 저와 클로이가 함께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소피는 이 모든 상황을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지켜보았어요. 저는 겸손하게 그저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정한 치유의 힘은 제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클로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저와 한국의 연구소, 웃고 있는 클로이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부모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68살의 은퇴교사가 갑자기 지역사회의 건강 멘토가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웠어요. 사랑은 경계와 차이를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남기는 작은 영향력은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행 후 어느 아침 저는 클로이의 볼에 크림을 바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놀랍도록 건강해졌고 하루에 한 번만 크림을 발라도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클로이가 이제 아프지 않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먼 나라까지 갔다 왔다는 말도 했죠.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대답했어요. 클로이는 한국이 진짜 마법 나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마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성을 담아 만든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클로이가 정성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무언가를 할 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클로이에게 해나가 보내준 한국 전래 동화를 읽어주었어요. 아픈 공주를 위해 약초를 찾아온 늙은 정원사 이야기였죠. 클로이는 그 정원사가 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클로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정성의 의미를 직접 보여주고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제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정성과 진심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한 작은 용기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세상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 놀라운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클로이의 웃음이 되찾아진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웃음도 되찾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